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인터랙티브 오디오 비주얼, 그리고 어, 미디어 설치 예술, 다 총합해서 뉴미디어 아트라고도 하죠. 기존에 있던 미디어 아트에서 기술이 더 적용되고 좀 더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가지는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임병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아티스트라는 어떤 뮤지션도 일종의 아티스트죠. 아티스트라는 전반적인 그런 틀이 더 커지고 이런 기술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존재를 알고 나서 굳이 음악에만 치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음악과 또 다른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 테크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DAW, 뭐 이 외에 많은 플러긴들도 다 디지털 미디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도 여러 가지 편의성,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사운드의 확장을 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과거를 알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이 각 단계를 분리하는 의견들은 많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게 1차는 스팀 엔진, 증기기관이었죠. 증기기관이 있게 되면서 기존에는 어떤 그런 1대1 사람의 어떤 어, 물리적 육체적 노동이 항상 들어가야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쏟은 시간에 대해서 상용하는 상응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거를 일단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그리고 생산량도 매우 증가하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공장들이 생기고 그런 게 1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2차는 대량 생산. 그렇죠? 사실 이게 또 철강의 개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철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은 좀 더 밀도 있는 제품,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엔진, 차, 뭐 이런 것도 일종의 2차 산업혁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자, 이 모든 거는 기술의 발전에 근간을 하고 있죠. 자,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테크놀로지죠. 뭐 여러분도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뭐 지금 현재의 가장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가 인터넷 때문이라고 말해도 뭐 과언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심지어 SNS라던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의 카톡, 스마트폰 자체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굳이 자기 컴퓨터에서만 쓰지 않고 인터넷에 사이트에 접속을 함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든가 심지어는 게임마저도 웹상으로도 가능해지는, 그리고 글로벌적인 스케일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진 게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고 있고 지금 더 앞으로 발전될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더 증가해서 좀 더 발전하고 거기에 AI까지 포함돼서 뭐 이제 AI 얘기하자면은 뭐 상당히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해주거나
사용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사용자의 어떤 경험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들 알다시피 알파고 같은 것도 뭐 한때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게 된다. 이거는 매우 무서운 미래를 시사한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막연한 공포. 뭐 항상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알파고를 통해서 이제 새로 떠오르는 바둑의 프로들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두게 되면서 새로운 시도를,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바둑을 둔다든가, 아예 바둑의 정석이란 게 무너지면서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방식이 생긴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파이낸싱 같은 것도 이제 많은 부분에 기존의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뒤에 하나씩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보자면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핵심에는 스마트폰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집약돼 있고, 그 외에도 서비스 산업들이 기존의 어떤 물리적으로 가서 만나야 되고 직접 그 현장에서 지불을 하고 물건을 구하고 하던 산업들이 이제는 다 말 그대로 핑거팁, 손끝에서 터치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우리로 배달이 되거나 뭐, 뭐 심지어는 뭐 서류 같은 거 떼는 것도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아직도 어떤 온라인 뱅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은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뭐 관청을 찾아가서 직접 서류를 뗀다거나 하시는데, 사실 이 모든 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이제 매우 완성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죠. 파이낸스 같은 거, 뱅킹 같은 것도 잘못되면은 큰 문제가 많은 것들도 이제는 거의 뭐 아주 안정성 높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온 지금 현 시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동시에 여기 이제 왼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거를 통해서 글로벌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전 세계의 누구와도 메시징 하나로 바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 자, 그러면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자, 영장류에서 저희가 호모세이피언이라고도 하죠. 영장류에서 이런 디지털 혁명까지 오기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이 과정이 진행되는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타임라인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이건 공룡 같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얘네들이 맘모스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흰색, 이 동그라미를 대략 한 2만 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구에서 영장류, 그러니까 영장류가 이제 여기서 영장류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저희 인간이 지구를 아큐파이 한 거는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인간의 호모세이피언 영장류가 되기까지 중간에 이거는 뭘까요? 아마도 빙하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거는 물론 일단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가설하에 출발하는 거지만 일단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로서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서서히 이제 진화해온 인간, 지금 현재 이게 저희고,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자, 지난 2만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만 년이죠. 그렇죠? 20만 년. 죄송해요. 20만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이 전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케이브맨이라고 그러죠. 원시인 중에서도 그냥 동굴 속에서, 그냥 언제부터 동굴에 살았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사냥하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날 사냥감이 없으면은 굶주리게 되고 맨몸으로 자연과 맞서 싸우는 약간 그런 삶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농경사회가 와요. 농경사회를 하면서 이제 사람이 정착이란 걸 하게 되죠. 인간들이 정착이란 걸 하게 되면서 이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으로 어떤 계절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면서 나름 씨를 뿌리고 나온 그 곡식을 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또 겨울을 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게 가능해졌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게 저 까만 점이에요. 까만 점. 자, 처음으로 기술이 나온 거는 자, 농업도 기술이었죠. 농업이란 걸 알게 된 것도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라고 이걸 어떤 패턴화 시켜서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녹색 부분에서 이제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점점 주기가 짧아져요. 그건 확실히 보이시죠? 이 패턴. 뭔가 기술이 하나가 도입되면서 사람의 삶의 방식이 확 달라지는. 그러면 이 까만 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고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서는 버추얼 에이지, 그쵸? 가상현실, 가상의 시대. 뭐 지금 핸드폰에서 화상 채팅을 하는 것도 일종의 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 있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거의 레이턴시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experiential age. experience에서 나온 experiential. 요즘 많이 쓰이는 핫한 단어인데 체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시 들어갈게요. 스페이스 에이지. 앨런 머스크 형님이 지금 뭐 화성을 간다라던가 이제 1인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1인 우주여행이 아니고 민간인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그 로켓 이름을 까먹었는데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비용이죠. 우주선을 한 번 올라갔다가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우주여행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비쌌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착륙을 가능한 실제로 이번에 성공을 했죠. 우주선을 나오게 되면서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온다. 이것도 진짜 한 뭐 5년? 10년 안에 가능해지겠죠. 자, 슈퍼휴먼 에이지.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슈퍼휴먼 에이지. 뭐 지금 핸드폰을 들고 조선시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이메일 같은 컨셉. 이메일이란 게 있기 전에 1000명에게 어떤 통보를 한다거나 편지를 보낸다면은 일일이 전화를 다 하거나 그 1000명에게 아니면 물리적인 편지를 다 써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핑거팁, 손끝에서 버튼 하나로 똑같은 내용을 이 1000명에게 원한다면 보낼 수는 있겠죠. 구글 메일에 동시에 보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 한 번도 1000명을 시도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개념은 아시겠죠? 자, 메이커 세이지.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만드는 사람의 창작자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기존의 어떤 DIY, do it yourself, 뭐 이런 컨셉 뭐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 걸 산다기보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 쓰고 뭔가 자기 주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여기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곳인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티스트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작품을 추구하고 어떻게 이 미래를 맞이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살기 위한 육체 노동과 다이어트였죠. 그렇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저희는 돈을 내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죠. 왜? 살을 빼려고. 이 기존에 있던 컨셉이랑은 정말 그 옛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도대체 쟤들은 왜 저러고 있는가 정말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반적인 우리 현대인이라는 아주 이 근대사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진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디지털 기술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BC 500년 500 BC에서는 주판, 그러니까 주판이라고 그러죠, 맞죠? 주판. 이게 처음 나왔어요. 최초의 어떤 인간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좀 더 어떤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장성을 주는 어떤 계산하는 주판. 저거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던데. 네. 그리고 한 1300, 그러니까 BC니까 2300년이 지난 다음에 매직 런턴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뭐, 그냥 사진을 뒤에다가 아주 밝은 빛을 쏴서 사진을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프로젝터 같은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플레이백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확장, 빛을 통한 어떤 이미지의 확장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옛날에 있던 그 슬라이드 탁탁 돌리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보여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계산기. 되게 얼마 안 됐죠? 1970년도에 나왔어요. 계산기. 첫 계산기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스피드업 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도에 컴퓨터라는 게 나왔죠. 저는 8비트, 16비트 컴퓨터 세대예요. 당연히 그때는 픽셀도 어마어마했고 흑백이었죠. 컬러가 되기까지는 도중에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였을 거예요.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죠. 그거는. 사실 뭐 저는 뭐 오락밖에 안 했죠 그때는. 근데 뭐 그때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도저히 뭐를 하는 건지 왜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 그러다가 2010년 이제 여러분들 제너레이션이 익숙한 태블릿,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이런 굉장한 인간 지혜를 집약한 어떤 그런 지식의 정수 같은 어떤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드의 꽃을 피운 태블릿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쓰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와 함께 자라온 세대예요. 일단 저희 80년대생 애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면은 인터넷 3차 산업혁명, 물론 저도 인터넷의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이긴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인터넷이란 게 있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법령적으로 다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가올 미래, 믹스드 리얼리티, 뭐 가상 증강을 합쳐서 MR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엔 또 XR이라고도 하고 이건 계속 바뀌죠. 이게 이제 미래가 올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AR 하면은 Augmented Reality라고 증강현실, 그리고 VR 그러면은 Virtual Reality라고 가상현실이라고 그러고, MR Mixed Reality라고 이거는 이제 없어질 굳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기술이 AR과 VR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는데 조만간 두 개의 구분이 하기 힘들 시대가 올 거예요. 한 2, 3년 안에. 그리고 좀 더 보자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AR이 쓰이고 있는 거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미리 사고 싶은 물건을 자기 방을 보면서 이렇게 가구를 배치해서 보고 그 다음에 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쇼핑몰에서 사기 전에 옷 같은 것도 증강현실 자신한테 한번 미리 입혀보고 카메라를 보면서 자신한테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AR에 있는데 사실 AR도 이제 막 개발되고 있어요. 자, 2020년에서 VR 헤드셋을 보유하게 되는 사람들과
half a billion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이거는 저는 지금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 코로나가 와서 가상현실이 더 증강 가상현실이 더 발전할 거라고 하지만 이 금액은 뭐 맞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유저수가 생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어떤 컨슈머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소매상이나 이런 데서의 이런 기술을 도입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더 이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게 됐다는 그 증가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53%는 미국이었고, 이제 96%는 영국에서.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지금 가상현실로 자기 차 이제 승용, 시승 느낌을 미리 테스트 해본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여러 가지 가상현실을 쓸 수도 있고 AR에서는 뭐 지금 여러분이 사실 사진에다가 뭐 얼굴을 고양이처럼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것도 증가현실의 하나의 기술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2015년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뷰, 잡 인터뷰라고 할 때 중요시 생각했던 뭐 전반적인 어떤 평균치를 내보면은 2015년에 가장 1위는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결국에는 주어진 당면한 과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남들과 이렇게 협업하기. 3위는 사람 관리 능력, 인간 관리 능력, 그리고 네 번째가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 다섯 번째가 협상 능력, 여섯 번째가 quality control, 그러니까 어떤 뭐 품질 유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ervice orienta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active listening, 자, 잘 듣기, 그리고 열 번째가 creativity, 창의력이었어요. 자, 2020년에서 인간의 가치를 두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탑 10 스킬은 첫 번째는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이거는 뭐 여전히 뭐 복합적인 능력이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비판적인 사고. 네. 이게 비판적인 게 긍정이니까 제가 말하는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의 문맥과 어떤 논리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비판, 뭐 저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전반적인 클리어 띵킹은 훨씬 더 큰 추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12에서 3위로 바로 등극한 게 creativity. 네, 창작 능력. 그쵸? 그리고 people management 스킬은 4위로 내려갔고 협업하는 거가 2위에서 5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새로 등장한 강자 EQ 같은 거죠.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적인 지적 능력. 되게 일단 감정을 통제하고 감성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쭉 보다 보면은 열 번째 또 새로 등장한 게 cognitive flexibility.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유연함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자 3위가 creativity. 뭔가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창작자, 메이커의 시대에 온다 그랬죠. 창의력,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티컬 띵킹을 기반으로 창작력을 섞으면 아주 좋은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적합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정말 물론 이거는 퓨처리스트라고 미래학자들끼리 엄청 논쟁이 많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어떤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아요. 자, 1위가 화가 및 조각가. 그쵸?
자, 2위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이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진작가 및 사진사가 대체가 낫다.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가 4위인데 이것 좀 재밌긴 해요. 화가보다 왜 뮤지션이 더 먼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걸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걸 보시면은 기본적 일단 이 차트에 나오는 것들이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 이 말이 맞다면은 뭐 밥그릇 일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이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We need a different economic model that will allow us to meet the basic needs of every human on the planet and that will be focused not on growth per se, but on maximizing human well-being. We have energy technologies that can power our civilization, but how do we...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일단 이런 것들의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환경과 그리고 서로 세계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크게 바꿀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Get it and implement it at the scale we need at a price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n afford. If we're able to do something to transform citie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then the impact can be huge. We can use asset tracking, we can use IT, we can use 3D printing to decouple growth from the resource constraints we have. The question. 자, 어떤 물리적인 재료의 어떤 그런 한계에 있어서도 이런 기술로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방식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기술의 작업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리소스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 그러죠. Of adding quality to quantity. It's really about a diverse, safe, healthy, and just world with clean air, clean water, clean energy. Together we are fighting to preserve our fragile climate from irreversible damage and devastation of unthinkable proportions. The prediction of 5 million jobs lost by 2020 to technology is serious, but the main question is how will we define work? How will we share the wealth? How can you have... 자, 방금 잡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2020년에서 500만의 실직자들이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많은 잡을 잃게 될 거라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2020년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실직자들한테 이 부를 같이 공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실직자들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ave a doctor that really knows a lot about data. How can you have a biologist that knows about medicine? We have to create a space that enables people to think freely, to think divergent thoughts, to think creative thoughts. We really need new education or new training. We're working with a World in Motion in First World. 네.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일단 앞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될 때 이제 뭐 한마디로 투잡을 가지게 된, 투잡이라기보다 두 가지를 접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닥터 의사라든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코딩을 할 줄 아는 그런 뭐 물리학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Robotics, trying to encourage students from third grade all the way up through the end of high school to pursue science, math, and different technologies. This ability.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스탑을 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텐테크 마찬가지로 기존의 과거를 다시 보면서 현재까지 어디로 왔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내로하게 들어와서 아텐테크 프로그래밍의 역사와 이 컴퓨터라는
거 이렇게 적용되면서 아트가 어떻게 변해왔나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초기 컴퓨터. 이거 약간 아날로그 모듈러 신스 느낌 나죠. 근데 실제로 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때는 다 전류로 하는 거였거든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는 아날로그 컴퓨터죠. 이게 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바이너리 컴퓨팅. 그러니까 바이너리 컴퓨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초기 컴퓨터는 바이너리였어요. 0과 1. 두 가지죠. 바이너리. 0과 1로 yes, no. 틀리다 맞다라는 로직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다 굉장히 많은 계산을 0과 2일로 어떤 패턴의 조합으로 어떤 글을 상징하거나 어떤 수학 공식을 상징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돌리게 한 게 초창기 컴퓨터였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시대가 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게임 같죠. 그래픽,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픽을 사용하는 이제 여기선 디지털로 온 거죠. 화면에서 사람의 인터랙티브한 터치를 바로 적용해서 그래픽과 같이 실시간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의 시대 쥐가 마탈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하나로 지금 환율하면 34만 원 되려나? 그런 가정용 컴퓨터 시대가 열렸죠. 물론 이 사진 정확히 언제 찍힌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게임도 약간 보면은 아예 전 TV 연결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정용으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뭐 나사라던가 어떤 수학자 내지는 어떤 전기공학 이런 데서 사용을 했었는데, 일반인들도 뭐 어떤 특별한 연구 목적을 하지 않고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피스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려는 크리에이티브 코딩의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좀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는 게 추가되면서 코딩을 가지고 뭔가 어떤 기능성, 그러니까 뭐 회계 장부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여러분이 익숙한 다큐멘트, 엑셀 시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로 그래픽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이 같은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컴퓨터 코드로 그림을 그리는, 이제 여기가 크리에이티브 코딩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죠. 아티스트들이 종이에 연필로 그리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의 어떤 알고리즘과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비주얼적인 시도를 해보는 시대가 열렸죠. 자, 그러면은 1965년도에 최초의 인터랙티브 아트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옵티컬 일루전, 그러니까 시각,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매직아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옵티컬, 우리가 보는 시각을 혼란을 줘서 어떤 그래픽적인,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런 물리적인 눈의 방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그래픽적인 마술적인 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이걸로 옵티컬 일루전에 대한 varying dimensions that variously puzzles, annoys, or confounds. This assortment of work has been lumped under the collective title of optical art. Our eyes tell us that the surface of the work is woven like a basket. Actually, it is flat. Is the staircase right side up, or upside down, or both? Here is a maddening drawing. Here is a model of a human eye. It is a basic fact in the enjoyment of many works that we accept perspective, a dimension that seems to be in the painting when no such dimension really exists. Or does it? 네. 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around now. I think it's vital that every student see this show. John Kennedy in the Times suggested that it's one of the most exciting artistic events in a decade. But I can't understand why. I don't think it's an artistic event. 자, 이 여자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아티스틱한 이벤트라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질문을 물은 사람은 이 decade,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트 이벤트를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답이죠. I think it's a tourist attraction maybe, but not an artistic event. There doesn't seem to be any art involved. 이게 어떤 게 아트라고 할 수가 있냐. 뭐 관광객들이 잠깐 재미로 보러 올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트라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Art is something you live with and appreciate and enjoy, and you couldn't live with this, and you can't appreciate it for more than 5 minutes. Why?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예술이라는 거는 네가 항상 일상에서 직접 사는 그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트여야 되고 매일 보고 이렇게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난 5분 이상 볼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아트냐 뭐 이런 얘기죠. Why don't you want them in your home? Well, they're just too big for one thing, and well, there are some small ones. Well, I was struck by the big ones because I didn't notice the small ones. As a curator, would you like to take this work home with you? Oh, yes, of course. Not all of it. I don't say that I like every piece in the show. We all have our favorites. But there are lots of pieces that I could live with very, very well. These people are just a few of the tens of thousands who have flocked to this show. And now for the... 네. 되게 전시 타이틀이 Responsive by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눈 어떤 그런 제목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네요. 이때는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개념도 없었고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도 아주 흐릿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일단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걸 뭐 집에 갖다 놓기도 그렇고 뭐 이게 뭔지는 나는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다. 재미는 있다. 뭐 그런 정도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장 작곡가죠. 존 케이지의 제목을 까먹었는데 이게 존 케이지가 사실 존 케이지 음악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걸 했었어요. 새로운 약간 아방가르드 전자음악의 시도뿐만이 아니고 좀 전천후 아티스트였죠. 그냥 음악이란 틀에만 잡아놓기는 힘든 사람이었는데 존 케이지가 한 이 작품은 어떻게 됐었냐면 테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테니스 채에서 공을 칠 때마다 이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이게 컨택트 마이크인데 컨택트 마이크라는 거는 진동이 있는 어떤 물체에다가 이거를 붙여놓고 이 진동 자체를 소리로 변형시키는 그런 마이크거든요. 기존의 마이크가 공기 진동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매그네틱 그 전자 시그널을 원래 ADDC 컨버전을 거쳐가지고 이런 컴퓨터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는 바로 직접적인 그 물체 자체의 떨림을 잡는 마이크였죠. 컨택트 마이크. 그리고 그 마이크가 실제로 사용되면서 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불이 켜졌어요. 켜져 있는 불에서 지금 이 작업하는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작업에 참여한 MIT 교수들부터 여러 명 엔지니어들, 이게 굉장히 비싼 프로젝트였는데요. 총 10명의 아티스트와 30명의 엔지니어, 그리고 과학자들이 참여했고, 존 케이지 외에도 이 다양한 아티스트와 로버트 웨드맨도 있네요. 그리고 8,500시간의 어떤 기술 안정화 시간과 그리고 총 이 당시 돈으로 1억 5천, 1억 한 6천, 7천 되겠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통합 팽창을 생각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한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뉴욕 타임즈의 평가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2년 동안의 상기를 거친 다음에 마치 한 마리의 쥐를 낳은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67년도에 나온 아리클에서 이제
absorption of the new technology as artistic medium.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표현의 미디엄으로, 매체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흡수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아티스트와 과학자, 엔지니어와 그리고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와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urban setting, 그러니까 media geared to 모든 감각적인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스케일 자체를 확장시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프로세스와 그리고 워터 플로우, 그리고 반복적인 베리에이션과 빛과 계절의 이 모든 것의 총합으로서 참여자들이 어디까지나 관객뿐만이 아닌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새로운 시도의 작품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인터랙티브 아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우리가 참여자로서 가서 직접 보지만 않고 어떤 그 작품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으로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정한 작품이 완성되는. 자, 이제 계속 이거의 발전을 볼게요. 85년도부터. 자,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저 솔직히 저거 지금 저한테 코딩 저렇게 하라고 했고, 이건 잠시 스탑. 85년도 한 거 치곤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냥 그래픽만이 아니고 오디오 비주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소리에 반응하는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저 당시에 저런 그래픽을 하기에 있어서 굉장한데요. 지금 저거를 저한테 코드로 써라고 해도 일단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되게 엘레갱트하고 미니멀하면서도 확실한 미학이 있네요. 지금 현재 뭐 되게 핫한, 이것도 좀 한 10년 전 작품인데, 료지 이케다라는 전자음악 아티스트가 있어요. 독일의 라스탄 올튼이라는 레이블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 예, 일본인인데 아마 독일에서 태어난 일본인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이블에서는 항상 오디오 비주얼, 그러니까 비주얼과 오디오를 싱크시켜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제가 실제로 몇 번 봤어요. 이 사람을 학창시절 때부터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계속 보게 됐는데, 제가 들은 전자음악 중에서 뭐 독창성, 오리지널함은 뭐 당연히 있지만, 이걸 비주얼과 싱크를 시켰을 때 이 예술이 가지는 파급력이 얼마나 더 커지냐를 보여주는 어피러미, 그러니까 뭐 최고의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To me, there's a very strong element in this piece of, and in this kind of work in general, of creating an object that demands to be worshipped in some way. 굉장한
you know, a large part of the effect of the work is it's quite the contrast with this environment, the dialogue it has with it, quite an industrial surrounding. And with this huge bridge, which is this brutal big piece of metal. And then to have this sitting there, which is simultaneously sort of quite large and intimidating, but also quite delicate. And I like that it is technology. You can walk up and you can look at the wires and you can see how it works. As long as someone does feel that strength of emotion, I would like the mechanism of that to be visible to them. What I'm interested in is using a kind of digital technology, using a language of zeros and ones, an idea that this stuff doesn't really exist. It just exists inside a computer. And so what I like to use are real sounds quite often from our acoustic environment.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션 매핑과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로봇 팔 같은 게 사람을 작동하면서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공기 연출, 그러니까 뭔가 마술사의 마술적인 연출을 보여주는 1965년대 있었던 앞티컬 일루전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기술이 조합이 됐죠. 그리고 옛날부터 같은 맥락이지만 계속해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었어요. 자, 2019년부터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얼굴에 프로젝션 매핑을 한 일본의 팀이에요. 손에 맵핑을 하는 게 굉장한 속도를 물론 프로젝터 딱 1000짜리 굉장히 좋다.
네. 이거는 이제 티어트 브러쉬라고 가상현실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평면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가상현실이란 건 3D 공간이니까 3D 공간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붓을 그린 위치에 그 붓 스트로크가 3D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물체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그래도 저도 이거 해봤는데 3D 공간에서 그린 거 너무 잘 그리는데요. 네. 일단 이게 원래 레퍼런스 그림이었고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이 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연남동에 갤러리를 빌려서 해본 건데요. 뭐였냐면은 사람이 지휘를 할 때 동작 인식으로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번 다른 음악이 나와요. 지휘 동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수차가 그려지는 거였고 수차가 그려진 다음에 이 결과물을 프린트해가지고 파는 그런 발상의 갤러리 전시였습니다. 마에스트로를 매직을 한다 해서 매지스트로로 바꿨고요. 네. 네, 다음은 공간에 이거를 적용한 공간 디자인 쪽으로 가볼게요. It's a gallery space like no other. Bare walls, no sculptures, canvases or VR 가상현실 작품을 살 수 있게 만든 런던에 있는 갤러리. photographs, just several headsets and a dark sponge-lined room. For centuries, new technologies helped art to evolve. This is the next level. I'm floating in a colossal bright space
It feels like I'm in miniature and there are giants around me. There's a huge garden. I've now floated into a huge room and what looks like the artist is sitting on a floor down below me. It all sounds very Alice in Wonderland. Why? Quite simply because it is. The work's by American artist Rachel Rossin, the first of several immersive displays on show in this dedicated virtual reality art space. This isn't just simply about representing the real world in the virtual. It's also about experiencing the artist's mind frame and emotional state at the time of creation. Long before the tech was sort of commercially available, people were experimenting with it, using developers kits to make work, make games. Artists are increasingly turning to it.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상현실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임이라든가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뭐라 그러지 최근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오버워치인가? 예, 이런 것들의 게임들을 가상현실에서 하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가상현실을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이런 커머셜한 게임도 뭐 아트긴 하지만 커머셜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떠나서 예술의 표현 확장을 꾀하는 캔버스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예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 작품을 갤러리에서 체험을 해보고 판매를 하게 하는 데까지 완전 새로운 베뉴 프로토타입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가상현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이게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려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중간을 가지고 왼쪽 눈, 오른쪽 눈을 가상현실 디바이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안 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360도 트위스트 촬영이라고도 하는데요. 360도 촬영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영화 찍듯이 그냥 쭉 찍은 거를 VR을 끼고 그 촬영한 푸티지를 보게 되면은 이 촬영을 찍은 시점,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 제일 앞자리에서 찍은 것 같은데 이 관점을 똑같이 가상으로 체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가상현실도 있습니다. 360도 VR 영화 촬영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360도 촬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360도 촬영이 아니고 네. 그냥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 놓고 마치 360도 촬영처럼 보이게 한 거네요. 이게 그래픽을 보고 있으니까 360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촬영 그래픽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기술로 통해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자, 다시 아까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새로운 기술들이 예술과 접목돼서 어떤 시장이 열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 큰 카테고리로 이제 이걸로 통해서 생길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예술, 뭐 전반적인 미래의 활용도 이런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VR, AR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ystem activated. 자, 증강현실의 일종의 활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애플에서 지금 증강현실 안경을 만들고 있죠. 실제로는 저런 허허벌판에 있지만 이 안경을 끼면은 이들 눈에는 서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가 생겨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실 몸은 저기 있지만 저 안경을 통하면은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새로운 증강현실을 활용한 장터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Setting yourself apart from the ordinary. 가상현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부동산에서 그 집을 360도 카메라로 미리 촬영을 한 다음에 이 곳을 가보지 않더라도 이 집을 둘러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상현실로 거의 완벽하게 그 집의 구조를 똑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라는 회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평면의 사진으로만 보게 되지만 이제는 미리 촬영해둔 360도 비디오 프리지가 있다면은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이 집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도 마치 집을 게임하듯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네. 이거는 블랙미러라는 그 영국 드라마 시리즈 중에 하나의 단편인데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기술이 접목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기술이 어떻게 유토피아가 아니고 반대인 디스토피안적으로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 바이오메트릭, 그러니까 은행 구자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몸에다 심겨져 있죠. 그리고 방도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적의 어떤 효율을 내기 위한 스크린으로 다 되어 있고, 자, 화장실에 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은행 잔고에서 밑에 금액이 나오고 치약을 쓰는데 딱 쓰는 만큼만 돈이 내려가죠. 사물 인터넷이란 말도 하죠. 일종의 어떤 우리 일상에 있는 물체들의 인터넷을 접속을 시켜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는 치약 디스펜서리, 그러니까 치약을 짜는 기계의 어떤 형태로 인터넷 뱅킹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은행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자, 다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Fantastic.
Apúrate si quieres una buena calificación. Voy lo más rápido que puedo. ¿Has pensado en correr? Es saludable y eficiente. Seguro que no hay más trabajos disponibles. Yo estudié para ser profesora y estoy haciendo mercados. Y además puedes quedarte con los puntos de fidelización. Eres una monje afortunada. Tienes que confiar en la aplicación. ¿Te sientes inspirada? Gracias. Chao. ¿Quién soy yo? No, eso no es lo que quiero decir. ¿Para dónde voy? No. Puedo volver a empezar. Olvídalo. Estoy presente ahora. Me amo. Estoy libre de mi ira. Estoy libre de mi tristeza. El amor es mi esperanza. 자, 이 비디오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어떤 걸까요? 자, 일단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 현실은 보이되 현실 위에 어떤 이미지를 덧입힌 그런 증강현실의 세계에서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세계가 엄청난 디스토피안적인 암울한 미래로 보이거든요. 항상 광고가 이전에는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여줬지만 이게 증강현실로 가면서 광고가 이제 저희 모든 눈앞에 이렇게 만연돼 있죠. 자, 어디를 가건 넘쳐나는 정보로 항상 뇌가 오버로딩의 상태일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정보들, 지금도 만약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하는 방식이, 저도 가끔씩 막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동시에 열어놓고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러다 도중에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그러다가 전화하는 도중에 뭐 파일을 보내고 뭐 링크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사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버릇의 관성이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로도 이렇게 집중해도 좋지 않고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스마트폰에서의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효율을 좋게 하진 않다라는 거는 벌써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가상현실의 시대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제 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약간 디스토피안적인 미래를 일부러 조롱하려고 만든 비디오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현재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근데 기술로 삶이 더 편해져야지 이렇게 더 정신없이 변하면 되겠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비디오가 저는 왜 재밌냐면은, 자, 일단 증강현실 문맥에서만 보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니까 뉴미디어 아트에서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아까 우리가 봤던 비디오 중에 어떤 영상적인 싱크된 비주얼이 나온다든지, 내지는 어떤 사람의 동작을 통해서 뭐 인스톨레이션, 설치된 어떤 구조물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트들의, 물론 훌륭한 것들도 많지만, 자, 이런 아트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술을 남용해요. 남용하고, 그 기술을 남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작품을 구상해서 하려는 아이디어가 있기 이전에 이 기술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휘를 했을 때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 목적의식을 인해서 동작 인식 기술을 도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괜찮아. 어쨌든 결과물을 내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기술 그 자체가 이 작품의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AI다. 이것은 AI를 써서 동작 인식을 접목한 작품이다. 결과물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AI가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어떤 주제의식과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 전혀 없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때는.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태동기의 미디어 아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하이브리드 뉴미디어 아트인가에 대한 스탠다드가 없었어요. 뭐 지금도 뭐 태동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방금 같이 이 비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분별 없이 막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기술이 정말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 오히려 자, 아까 그 상태에서 다시 또 기술이 적용되는 영상이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끔찍할 것 같아요. 물론 취향을 탈 수가 있나 이런 게 사람마다 나는 이런 세상이 괜찮아 보이는데 별 문제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제 취향에서는 정말 이런 미래는 오지 않았으면 하고요. 아마 이런 거는 허가가 나오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진강 가상현실이 나왔고 4차 산업혁명이랑 뉴미디어 아트의 큰 부분을 차지할 기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큰 맥락을 짚고 넘어가자면은 가상현실이란 거는 모든 보이는 시야에 있는 가상의 어떤 3D 모델이라든가 그래픽들을 꽉 채운 거죠. 현실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죠? 가상, 말 그대로 artificial environment, 만들어낸 환경이나 촬영된 현재 내가 있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고 그 장소로 사람을 보내주는 게 가상현실. 그렇죠? 그리고 증가현실. 증가현실은 실제 세상이 보이는 환경에다가 어떤 가상적인 느낌의 그래픽과 물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실제 세계도 보이고 그리고 네. 그러면은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자, 가상현실 다시 이런 가상현실 안경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안경에서 보는 현실과 그 위에 디지털적인 세계가 슈퍼임포즈 돼서 같이 합성돼 보이는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정보의 유용함, 아까 봤던 그런 뜨악스러운 비디오의 정보의 과도함보다도 일단 간단하게 사는 물건의 프라이스 정도만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간편해지겠죠. 일일이 내지는 이제 원하는 제스처를 가지고 눈앞에 사는 물건에 대한 칼로리라든가 뭐 도매가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간단하게도 알아볼 수 있겠고 동시에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거를 착용하거나 옷을 입어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도 한눈에 보이게 하는 뭐 그런 유용한 기술들로 쓰일 수 있겠죠.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합쳐놨기 때문에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예로는 그린 스크린 그러니까 어벤져스 영화 같은 걸 찍을 때 실제로 주인공들이 그런 막 미래적인
허허 벌판이라든가 어떤 그런 퓨처리스틱한 건물 속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그 건물을 짓진 않고 거의 다 컴퓨터 그래픽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느냐. 그거는 온 벽이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된 그런 공간에서 그 어벤져스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그런 3D 그래픽들을 그 그린 스크린에 합성을 하는 거죠. 믹스드 리얼리티, 아까 우리가 본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VR을 낀 상태로 아까 그린 틸트 브러쉬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 보셨죠? 그 그림 안에서는 이 사람이 가상현실에서 하고 있던 거를 녹화를 한 다음에 동시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린 스크린 룸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VR에서 했던 그 환경을 합성을 시켜서 우리가 아까 본 비디오는 이 사람이 실제로 가상 공간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든 유기적인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거 말고도 이 증강현실이 아주 발전하면은 사실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게 비슷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기술이 아직 발전이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AR, VR이 완벽하게 구분 지어지지만 AR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발전을 해서 원하면은 현실에 보이는 이것들을 거의 가상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다 채울 수가 있고 그것 또한 녹화도 자연스럽게 된다. 뭐 그런 기능들이 다 생긴다고 했을 때는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 자체가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자, 너무 기술적인 얘기만 했는데 일단 여기서 잠시 다음 음악과 미디어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사용된 예제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모전 힙이라는 아티스트 아실 분들도 꽤 있을 건데 플로우의 레꼬라는 노래로 먼저 유명해졌던 걸로 아는데 일단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해요. 기술적으로도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그 리액터 앙상블을 만드는 팀 엑살이라는 사람이랑 실시간 보컬 샘플링을 통해서 거의 뭐 서로 주고받듯이 확장하는 그런 작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일단 이 여자 보컬리스트적인 부분이 강하니까 자기가 부르는 보컬을 실시간 상대편으로부터 DSP 프로세싱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거를 마치 재즈 앙상블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는 VR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연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적절한 방식이기도 하죠. 자기가 퍼포먼스 하는 거를 360도 촬영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그리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공연장을 이렇게 VR로 사람들이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죠. Take your time, we'll feel our rhythm. And find our feet.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Just like lovers do. 자기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동시에 여러 명과 Love me like that. Ooh, taking me back to yours. Ooh, love me like that. It's the only place. It's the only place I want to be.
close we are. 여기서 재밌는 거는 'Cause every move where others all 여기 go 말고 wrong. Ooh, love me, love. It's the only place. It's the only place I want to be. Heaven will be the moment when you wake. 저희가 좀 어지럽긴 한데 이 관점이 지금 이 녹화된 게 이 VR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모준 힙인데 여기 이렇게 3D 모델처럼 나오고 있는 거는 이게 사실 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키넥트라고 그 동작 인식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요즘에는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점묘로 하고 해야 되나? 이거를 3D에 그 사람의 실제 움직임을 그대로 녹화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픽셀 색깔, 그 사람의 살 색깔과 입고 있는 옷의 색깔도 상당히 비슷하게 실시간 3D 모델링처럼 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딜레이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파티클적인 그런 아직 완벽한 테크놀로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더 고화적인 Just like you do. 네, 결국에 파티클로 흩어지는군. 재밌는 거는 이 모든 경험을 여기 보면 이름들이 떠 있죠. 이게 마치 이제 온라인에서 이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 위치에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당연히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쓰고 온라인 상에서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같이 보고 있다. 물론 다 자기들은 자기 컴퓨터 VR를 사용하고 있는 그 안에 따로 가 있는 세계 어디에 있건 공연을 가상 공간 현실 속에서 공연을 같이 관람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긴 한데 굉장히 시기적절한 그런 컨셉이네요. 네, 다음은 AR이 이런 미디어 아트랑 접목돼서 활용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시거러스라고 뷰욕이 발굴한 아이리시 밴드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되게 드리미한 그런 상당히 몽환적이고 드리미한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요. 약간 레디오헤드보다 더 늘어진 버전? 그런 느낌인데 그 음악에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매직립이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증강현실 안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강현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외에는 대중화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기당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도 뭐 한 대당 한 5, 60만 원 정도 하는데 매직립은 증강현실 안경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안경이 나오기 전에 증강현실 꽤 고퀄리티로 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은 가격이 100만 원, 기본 1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게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투자가 한 조 단위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매직립이 처음에 나왔을 때 데모로 이게 활용되는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거러스 뮤직비디오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지금 가상현실 안경을 끼고 있어요. 디바이스를. 안경이 아니고 안경처럼 생겼는데 훨씬 더 커요.
시거로스라고 저기. 기존의 뮤직비디오랑은 상당히 다르죠. 왜냐면은 기존의 뮤직비디오는 참여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찍어놓은 영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감상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음악은 진행이 되되 그 와중에 사용자가 이 곡에 직접 영향을 끼치죠. 어느 정도는 사용자가 이 곡의 플레이 방식 자체나 듣는 음악을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한번 계속 볼게요. 넘겨볼게요. 이게 이렇게 인터랙션을 너무 많이 하니까 뮤직비디오가 많이 변하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인터랙션을 많이 해서 원래 이 내러티브 전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네요, 이 사람이. 제가 직접 저도 이거 해봤는데 저는 그냥 좀 이 흘러가는 음악을 그냥 보는 거였는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간섭을 하고 건드려서 좀 전개가 되게 느려지네요. 네. 일단 네,
다음 예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예는 이런 증강현실 이런 걸 떠나서 네, 다음은 알바노토와 류이치 사카모토의 콜라보레이션 오디오 비주얼 공연이었는데요. 자, 주로 이제 우리가 오디오 비주얼이라고 말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오디오적인 아트와 비주얼적인 아트를 총칭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문맥에서 말하는 오디오 비주얼은 실시간으로 소리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제 오디오 공연과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비주얼을 따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사운드가 또 실시간으로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더 특이해요. 왜냐면은 사카모토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런 피아노에서 내는 소리를 알바노토가 실시간으로 마이크 인풋을 통해서 리얼타임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 샘플을 바로 또 실시간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어떤 펄커시브한 느낌의 일렉트로닉 계열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카모토는 계속해서 서로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죠. 주고받거니 하면서 재즈의 콜 앤 리스폰스 같은 방식으로 음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멜로디나 어떤 하모니적인 부분을 사카모토가 담당을 하고, 이 사카모토가 내는 소리에서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그 음원을 일렉트로닉화 시켜서 서로 이렇게 합치는 그런 되게 2006년에 있었던 공연인데요. 시대를 상당히 앞서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공연을 물론 료지 이케다 아까 처음에 비디오로 보여드렸던 흑백 비주얼에 되게 살벌했던 그 전자음악 료지 이케다의 조금 더 순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같은 레이블에 얘가 리더격인 걸로 알아요. 라스타 노튼이란 독일 레이블이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넘길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가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뒤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파란빛은 베이스톤이죠. 그리고 좀 고주파수 음역대에 있는 사운드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점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좀 더 리드미컬하게. 사실 이 그래픽이 이렇게 단순한, 나중에 가면 좀 더 그래픽이 발전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그래픽을 이렇게 단순하게 한 거는 얘네들이 그래픽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물론 미니멀한 어떤 미학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음악 자체도 상당히 미니멀하잖아요. 그거랑 상응하는 그래픽이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더 큰 이유는 센서리 오버로드란 말이 있어요. 감각이 사람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미디어 아트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전에는 그림을 하나를 본다거나 음악을 온전히 그냥 음악만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사실 그거만도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저의 모든 그 포커스를 다 가져가는 그런 매체로도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디어가 혼합이 되면서 주로 이제 영상과 음악이 많이 하이브리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상도 현란하고 복잡하며 음악 또한 그렇게 가면은 오디오 비주얼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청자, 즉 보는 사람이 상당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어느 한 곳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덜 감상의 폭이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할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테넷 극장이 지금 코로나 때라서 안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테넷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이니까 뭐 당연히 훌륭하죠. 근데 이게 원래 좀 크리스토퍼 놀란이 복잡한 브레이니한 이런 일단 스토리 영화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어떤 대전제를 뭐 대체로 좀 복잡한 편이죠. 시간이나 뭐 공간에 어떤 대전제를 두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방식인데, 이 사람의 영화들 중에 뭐 인셉션도 그렇고 메멘토도 그랬고, 이렇게 시간이나 어떤 공간적인 이런 것들을 뭐 교차 편집이라든지 내지는 대전제에 있어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문맥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내지는 좀 부분적으로 헷갈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뭐 멀티플 뷰잉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2번은 유난히 더 그랬어요. 2번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뭐를 보니까 영상은 아주 훌륭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스토리적으로도 그리고 그래픽적으로도, 이 그래픽이 뭐 영화라는 게 그렇지만 그래픽이 이제 이게 스토리인데, 이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저거는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는데,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로직과 영상이 겹쳐지면서 이게 한 번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뷰잉이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 볼 때 다른 부분을 포커스를 하면서 봐야지 이게 이제 나중에 총합적으로 첫 번째 뷰잉에서 본 정보랑 두 번째 뷰잉에서 본 정보가 합쳐지면서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뭐 이것이 보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도 비판이 가능한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미디어로서 훌륭하지 않은 거죠. 이야기가 너무 돌아왔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비주얼은 사람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만의 해석이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근데 너무 단순하네요. 2006년이긴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다음 베리에이션을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따끈따끈한 2020년 넘어와서 2019년, 2020년 사이에 이제 케이지로 타카하시라는 뭐 이분은 전부터 이런 3D 그래픽과 어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하는 원래는 게임 디벨로퍼였어요.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뭐 거의 원탑급이죠. 지금은 이런 그래픽적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오디오 비주얼적인 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유니티라는 VR 게임 엔진 플랫폼, 그러니까 유니티 일본의 본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인데 이런 원래 뮤지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드로 오디오 비주얼적인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뮤지션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그 뮤지션이 실제 공연하는 모습을 3D 캡처가 되는 키넥트 같은 3D 카메라로 잡은 다음에 실시간 그래픽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뮤지션이 무대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오디오 비주얼적으로 싱크를 시켜서 더 다채롭게, 그러니까 일종의 비주얼 아트 플러스 오디오 퍼포먼스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음악과 싱크된 오디오 비주얼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래픽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에 봤던 이제 그래픽적인 복잡성으로만 두고 보자면은 류이치 사카모토랑 알바노토의 작품은 거의 뭐 애들 장난처럼 보일 정도로 상당히 현란하고 화려합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지금 이 그래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는 3D 센서, 아까 그 이모전히 뮤직비디오, BR 뮤직비디오 촬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센서를 썼을 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랑 피부 색깔, 머리 모양, 이 모든 것들이 3D 볼륨메트릭한 물체로 녹화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픽셀들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픽셀을 좀 크게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보이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 3D,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운드를 싱크시키는 그 그래픽의 표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포커스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픽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표현이 어떻게 그래픽적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래픽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되는지를 포커스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네요. 이게 비디오가 기니까 보면서 제가 좀 자율적으로 넘기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네, 대단한데요? 네. 사실, 이 사람이 한 방식을 저도 최근에 작업한 VR 작품에서 이거를, 뭐,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거를 VR 안에서 보면 어떨까? 이거는 사실 VR은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카메라에 촬영되는 거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통해서 공연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똑같은 센서를 저도 쓰고는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VR 안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제일 최근 작품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일단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런 현란한 그래픽에서도 오디오 비주얼적인 느낌을 되게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충분히 배려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음악과 어떤 1대1 그 주파수 간의 연관성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보이고, 이게 아까 말했던 센서리 오버로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되게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네, 전반적인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다뤘는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크게 대두될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트라는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뭐 가볍고 넓게 좀 훑어봤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의 이런 미디엄들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을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혹시 모르셨다면은 오늘 이런 걸 계기로 만에 하나 나도 나의 어떤 공연이나 나의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확장성을 꾀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나의 음악을 가지고 다른 콜라보레이터와 좀 확장된 작업을 해보고 싶다. 뭐 루이치 사카모토 같은 경우도 많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케이지로 타카하시 같은 비주얼 아티스트를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많은 부분을 두긴 했었는데,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음악과 어떤 식으로든 접목이 돼서 따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동기에서 아주 완성되지 않은 테크놀로지지만,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음악의 표현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음악의 판매에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여는 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해서, 뮤지션인 여러분에게 좀 땡볕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알고 가는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네, 직접 원래 여러분들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됐고, 제가 전문 비디오 에디터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비디오가 허접한 면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라고, 뭐
긴 강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네, 다음에 뵐게요.